아마 어깨 통증이 생긴 지 꽤 오래되셨는데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신데 잘 낫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께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동안 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뭔가 깨끗하게 낫지 않는 것 같다.' 아마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깨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이제 의사의 문제, 그다음에 환자의 문제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의사의 문제는 이제 진단이 좀 잘못됐다든지 진단이 사실은 잘못이 되면은 치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낫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진단이 한 3 개, 4 개가 되는 건데 그중에 1 개, 2 개만 진단하고 그 1 개, 2 개만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하게 되면은 나머지 2 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어깨가 아프면은 이제 어떻게든 좀 아껴 쓰고 그다음에 어깨를 보호해 주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픈 어깨를 계속 써야 되면은 계속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망가뜨리는 나쁜 생활 습관도 이제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경우는 환자분들께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이게 어깨에 나쁜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걸 잘 모르셔서 교정을 못하는 건 많기 때문에 이 고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깨 아파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어깨 아프니까 운동으로 이거를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그 운동을 하면서 어깨를 더 손상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픈데 계속 쓰게 되면은 당연히 안 낫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제 크게 2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환자분들께서 말하는 어깨가 사실은 어깨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픈 위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왼쪽 그림처럼 인제 승모근 여기 승모근을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어깨 관절 실제로 요 어깨로 하면은 인제 어깨 관절이 사실은 이제 정확한 어깨인데요. 이 어깨 관절이 아파서 보통 어깨 관절이 아프면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앞쪽으로 아프다고 하거나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3 번째 이제 날개뼈. 보통 날개뼈가 아프면은 이제 날개뼈가 아프다고 말씀을 잘 안 하시고요. 대부분 경우는 등이 아프다. 등이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만져보면은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가지 다 어깨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실 진단도 좀 바뀌게 되고 당연히 진단이 바뀌게 되면은 치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깨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인제 크게 제가 3 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자, 어깨 자체의 문제. 이제 우리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중간에 요 말씀드린 요 중간에 어깨 관절에 생기는 문제. 뭐 회전근개 증후군, 뭐 회전근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 그다음 오십견 많이 들었을 건데요. 오십견, 그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끼는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앞쪽에 이두박근 장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어깨 관절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목이 안 좋은 경우. 목이 안 좋아서 이 목에서 통증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목 주변에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긴 경우 뭐 일자목이 있거나 뭐 거북목이라든지 똑같은 얘기고 아니면 목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어깨로 내려오는 경우 그다음에 3 번째는 견갑골 자체의 문제 때문에 통증이 날개뼈 안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깨 뒤쪽으로 통증이 생긴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안 낫는 이유 첫 번째는 경추 문제. 예, 목에 문제가 있는데 이 목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어깨만 치료한 경우는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이랑 어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육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신경도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다 어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 개 목이랑 어깨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보거나 치료할 때 사실은 목, 어깨를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목 디스크라든지 경추 문제가 어깨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추에서 신경이 압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뒤쪽에는 근육이 뭉친다든지 그다음에 견갑골 이상이 문제 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깨 자체만 치료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지만은 이 목에서 내려오는 통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좀 남아 있게 됩니다. 자, 질문을 2번 해 주셨는데요. 잠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얍얍 님께서 "선생님, 누웠을 때 팔을 어깨선상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가 더 편한 경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뭐 이런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자세는 사실은 저희가 숄더 애비덕션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외전하게 되면은 좀 편한 경우는 사실은 목 쪽에 있는 신경이 잡아당겨지거나 압박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경추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거는 사실 환자분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 858님께서 어깨가 약간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 이거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좋아진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라운드 숄더 얘기 많이 할 건데요. 라운드 숄더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라운드 숄더한 거는 이렇게 어깨가 말리는 게 라운드 숄더인데 이 라운드 숄더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아마 라운드 숄더가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라운드 숄더에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라운드 숄더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어깨 통증의 제 숨은 원인. 자, 목의 문제. 일자목. 사실 일자목이 어깨 통증에 찾아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에서 어깨 아프신 환자분들은 목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하게 되고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목을 옆에서 봤을 때 일자목이라고 하는 거, 뭐 거북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자목, 거북목이 있게 되면은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이 잡아당겨지면서 근육들이 뭉치게 됩니다. 근육이 잡아당겨지면서 뭉치면서 생기는 근육통 자체가 어깨 통증을 유발하고 이 문제가 일자목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흉추의 후만 등이 이렇게 굽게 되고 등이 굽게 되면서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지게 견갑골이 벌어지게 됩니다. 견갑골이 벌어지면서 견갑골 사이에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견갑고근이 또 잡아당기면서 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라운드 숄더. 방금 하셨는데 어깨가 이렇게 말리는 어깨가 멀린 상태에서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어깨 힘줄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은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옆에서 좀 설명해드리면은 자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없다면은 어깨가 이렇게 끝까지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깨가 힘줄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 어깨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고요. 라운드 숄더를 풀고 이렇게 올리면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목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운드 숄더 때문에 자꾸 힘줄이 부딪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죠. 힘줄이 자꾸 부딪히면서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이 충돌 증후군 때문에 결국 힘줄이 계속 갈리면서 결국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자목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목이랑 어깨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목이 어깨 통증 만드는 이유. 자, 첫 번째는 이제 얼굴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원래 C자 커브가 있으면은 얼굴이 중심축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 주변의 근육들이 별로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커브가 무르면서 얼굴이 앞으로 나간다. 얼굴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이 잡아당겨지면서 그다음에 근육들이 뭉칩니다. 그 자체가 이 목 주변에 근육통을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견갑골이 벌어지고 고개가 숙이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주변에 목 주변의 근육들이 뭉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신경 때문에 신경통이 이렇게 어깨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뒤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날개뼈 쪽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목에서 오는 신경통도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목을 제가 사실 이전에 여러 번 강의에서 여러 번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앞으로 이렇게 볼록한 커브가 C자형 커브가 전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만이라는 게 목도 치료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허리를 치료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분 있는 분들은 뭐 요추 전만, 그다음에 허리 전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목에서도 이 전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에서 이 커브가 무너지면서 이 전만이 원래 목을 보호해주는데 이 전만이 무너지면서 결국 목에서 생기는 통증이라든지 그다음 목 디스크라든지 그다음 협착신인데 사실 결국 여기서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는 좋은데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커브가 무너지면서 일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 역시자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환자분도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자목 고목의 위험한 이유는
이 일자목 거북목이 있으면은 이 통증이 있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문제가 이 목에서 목을 보여주는 커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하중에 결국 목에 있는 디스크로 가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뭐 40대, 50대 되면은 이 저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저림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자목, 거북목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디스크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전에 이제 비욘드에서 출연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옛날 강의도 제 이름으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목이 있으면서 어깨가 아픈 이유 이제 왼쪽같이 커브가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중심축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목 주변의 근육들이 별로 긴장 안 하는데 이 커브가 무너지면서 얼굴이 앞으로 나가면서 결국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기 항상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은 항상 여기 어깨가 아파요 하시면 이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고 이 통증이 좀 더 심해져서 대부분 경우 이제 날개뼈 쭉지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어깨뼈 뒤쪽으로 통증이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좀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신경까지 눌리거나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이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이렇게 대부분 경우는 여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손등이 저리거나 아니면 손끝이 저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없이 여기만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손목이 아픈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손목이 문제가 없고 대부분 경우는 목에서 통증이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쇄골이 아픈 경우, 가슴 쪽 앞쪽이 아프다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쇄골 쪽이 아프거나 요즘 경우도 대부분 목에서 통증이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날개뼈가 아프다 이런 분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날개뼈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 잘 하시고요. 등이 아파요 이렇게 오십니다. 등이 아파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진찰을 해보면은 견갑골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 견갑골 안쪽에 통증이 생긴 것도 두 가지 원인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목에서 통증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생기는 그 신경통 때문에 통증이 내려온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 자체의 위치가 안 좋아지면서 견갑골 안쪽에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골 같은 근육이 뭉치거나 그냥 근막 통증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잘 구분해서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지 환자분께서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 생길 수 있는 그 질환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뭐 이 외에도 뭐 더 질환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 크게 이제 회전근개가 문제가 생긴 경우, 회전근개가 좀 찢어져서 뭐 부분 파열이라든지 뭐 완전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찢어지긴 전 단계에 뭐 염증만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힘줄이 자꾸 부딪히는 걸 충돌 중물이라 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50견,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50견, 그 다음에 이렇게 힘줄에 석회가 끼는 석회성 건염, 그 다음에 우리가 어깨 앞쪽에 보면 이두박근 장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팔에 힘을 주면은 여기 알통이 생기는데 이 알통을 저희가 이두박근이라고 하고요. 이두박근이라는 거는 머리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긴 거, 그래서 이두박근 장근이 이렇게 해서 어깨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속으로 들어오는 이두박근 장근이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텐션 변화가 있거나 좀 찢어질 때도 이게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있는데, 근데 어깨에 생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깨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한 개씩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은 진단명이 여러 개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는 이제 충돌 증후군 하나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석회성 건염 이렇게 젊은 환자분들이라고 하면 30대, 뭐 20대, 30대, 40대 환자분들은 대부분 진단명 하나로 딱 끝나지만은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게 되면은 진단명이 한 개로 하는 경우에 보통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합 손상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깨 진료를 많이 보신 그런 전문의가 사실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에서 많이 보는 조합은 힘줄도 좀 손상했고 그다음에 50견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있으면서 힘줄 가죽 부딪히는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힘줄도 회전근개도 안 좋으면서 이두박근 장근이 안 좋은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힘줄도 좀 안 좋으면서 그 다음에 50견이 같이 있는 경우 사실 이게 50대, 60대, 70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줄도 좀 안 좋은데 힘줄이 석회가 좀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힘줄에 급성으로 석회성 건염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유착성 관절 낭염 50견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한 70대, 80대 70대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미 힘줄이 많이 손상돼 있고, 그래서 회전근개도 좀 안 좋고, 그 다음 어깨도 좀 굳어 있고, 그래서 50견도 같이 있고,
그다음 앞쪽에는 이두박근 장구도 좀 찢어져 있거나 심한 경우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은 요 세 가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그래도 많습니다. 다른 연령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이제 진료 보면은 이제 어깨 이제 환자분 이제 진찰해 보고 사실은 엑스레이 찍기 전에 진찰만 해도 이 환자분이 오십견이 있다 없다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찰해 보고 환자분께 오십견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 50대나 40대 환자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뭐 30대라든지 근데 70대, 80대 환자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고개를 갈등하면서 제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십견화 이름이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 이제 흔히 쓰는 병명이지만 정확한 명칭은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환자분들은 오십견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저도 이제 오십견의 표현을 쓰지만은 문제가 이 오십견이라는 게 50대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연령에 다 생길 수 있는데 이름이 오십견이라 보니까 제가 30대 환자분이라든지 70대, 80대 환자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믿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오십견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오십견 온 경우가 생각보다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70대, 80대 환자분들도 오십견이 있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그 밑에 그보다 어린 환자분보다 조금 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미 힘줄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환자분 자체가 힘줄이라든지 그런 자체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 좀 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분 자체가 이미 근육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때문에 몸에 있는 근육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제가 환자분들께 할 수 있는 운동도 설명드리지만은 잘 못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면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 50견 있으면은 70대 이상에서는 굉장히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치료를 할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치료 기간이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제 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어깨에 숨어 있는 그래서 오십견이 아주 심하면 누구나 봐도 금방 진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만세 보세요는 만세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팔도 거의 안 돌아가고 이러면은 누가 봐도 거의 뭐 한 1초 만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십견이 이렇게 심한 오십견만 아니고요. 아주 약하게 가볍게 있는 오십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볍게 오십견 오게 되면 사실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이 약한 형태의 오십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경도의 오십견이 있는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뭔가 미묘하게 통증이 있고 불평만 있고 이 돌리는 거는 거의 다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되고 끝에서 약간 덜 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고 요거를 진단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은 의사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 환자분 사례 보면은 이제 따르면서 치료를 하시고 어깨 MRI도 찍었습니다. 어깨 MRI 찍으니까 힘줄이 조금 손상이 돼 있어서 수술할 정도 아니었고 힘줄에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어서 힘줄에 재생하는 치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주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좋아졌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통증이 안 낫고 밤에 아프고 돌아누면 아프고 그런 통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 찾아오셨는데요. 환자를 제가 직접 이제 검진을 해보니까 힘줄 손상은 치료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약간 오십견 이상 이 환자분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은 MRI 상에서 갖고 오신 MRI 봐도 오십견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요. 아주 경도의 오십견 같은 경우는 MRI 찍어도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십견 진단할 때는 MRI 영상보다는 환자분 진찰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경도의 오십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지 못하고 치료 못하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잘 낫지 않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도 안 좋으면서 약간 경도에 오십견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치료가 좀 어렵고 생각보다 통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의사의 잘못,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그다음에 치료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덜 낫거나 설명드렸고 이제는 환자분께서 잘못하고 계신 거, 잘못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나쁜 생활 습관을 안 고치거나 아니면 직업적인 원인 때문에 계속 어깨를 손상을 주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쁜 생활 습관은 이제 결국은 1.5과 라운드 숄더 아까 옆에서 봤을 때 목도 자꾸 이렇게 빠지고 어깨도 자꾸 말리고 이런 라운드 숄더와 1.5를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요거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이게 이제 중독이 돼서 휴대폰을 못 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사실은 요거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은 대표적인 거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계속 요렇게 쓰면은 정말로 안 낫습니다. 목도 마찬가지고 어깨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안 낫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오래 한 것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장상이 이렇게 어깨를 보통 빼고 운전합니다. 어깨를 이렇게 빼고 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가 말린 상태에서 장시간 했으면은 어깨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주무실 때 나는 꼭 옆으로 누워야 잠이 잘 온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이 한쪽 어깨를 계속 눌려 있으면은 자는 동안 어깨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파에서 너무 꾸준하게 있으면은 당연히 목도 앞으로 빠지고 등도 굽고 당연히 어깨도 당연히 말리고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도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의사도 물론 열심히 치료해야 되지만 환자분도 조금 도와주셔야지 환자분도 조금 노력하시고 바꾸셔야지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진료 대기실에서 가끔 환자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이제 목이 아파서 저한테 치료하신 분들도 대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휴대폰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목 어깨 치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좀 고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타도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이고 휴대폰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나 어깨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잘 낫지 않습니다. 요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회전근개, 어깨 힘줄을 송사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 저희가 손을 위로 올리는 오버헤드라고 그러나 오버헤드 이런 오버헤드 스포츠를 하면서 대부분 어깨가 다친 경우가 많고요. 대표적인 게 테니스 이렇게 서브 넣거나 그다음 배드민턴 이렇게 위로 하는 거 그다음 수영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어깨가 많이 다치고요. 그다음 야구 던지는 거 그다음 배구 이렇게 때리는 거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오버헤드 이런 동작에서 어깨를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어깨 안 아프시면 상관없지만 어깨가 좀 아픈데 내가 이런 운동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재활 치료라든지 견갑골 위치를 잘 잡는 그런 재활 치료 먼저 하고 나중에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영도 많이 하시는데요. 수영도 대표적인 오버헤드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여쭤보면은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영할 때 특히로 자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저병 같은 거 하면서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회전근개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수영하실 때도 자유형이랑 저병은 조금 피하시고 이런 동작은 힘줄 충돌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고 가능하면 평형은 괜찮습니다. 평형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깨가 그렇게 충돌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평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헬스장에서 어깨를 다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이제 업라이트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게 계속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레터럴 레이즈라고 이렇게 하는 운동. 자, 이렇게 하는 운동도 어깨 힘줄을 손상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 벤치 프레스도 어깨가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숄더 프레스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 하시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가 내가 어깨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괜찮으면 하셔도 되는데 어깨 통증이 있거나 힘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 운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냐? 견갑골 안정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잉이라든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로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랩풀다운 그래서 랩풀다운이라고 턱걸이 운동 이런 운동 하셔갖고 이 견갑골 주변 그다음에 등 쪽의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어깨가 좋아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어깨가 아픈 경우는 그래서 요즘 이제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다가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여쭤보면 이런 운동이라든지 숄더 프레스 이거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은 힘줄이 계속 손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실은 이건 조금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건데요. 직업적인 문제입니다.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어깨가 잘 낫지 않고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드는 작업 이런 동작이 좀 많거나 그다음에 나쁜 자세로 하시는 경우 적인 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다든지 그다음 헤어 디자이너도 생각보다 어깨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동작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요리하시는 분들 이런 동작이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무직 컴퓨터 직업 그다음에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페인터라든지 전기공 천전자가 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목도 사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원인은 사실 좀 피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걸 좀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이런 동작을 좀 줄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공통적으로 팔을 오래 든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목이 앞에 빠지거나 어깨가 말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직접적인 원인도 조금 이제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좀 기가 셨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깨 손상을 조금 덜 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이제 이태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때 가병을 잘 들다가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서 힘들어서 못 들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전원이 꺼지듯이 힘이 탁 풀릴 때가 있어요. 한쪽 어깨만.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깨에 안 좋은 벤치프레스. 자, 이 벤치프레스 운동이 사실은 대흉근을 강한 운동인데 이거 하다가 생각보다 하중을 많이 하다가 어깨 다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벤치프레스를 헬스장 가면은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통 헬스장 가면은 보통 이제 등 운동 위주로 보통 많이 하게 되고 벤치프레스는 보통 이제 팔굽혀펴기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게하면 어깨가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이 빠지면서 힘이 탁 풀린 경우는 어깨 자체에 뭔가 힘줄이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가볍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쪽에 힘줄 쪽에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께 주셨는데요. 자, 어깨 안 좋을 때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어깨 위로 올리는 운동은요? 그 외에 다 해도 될까요? 주셨는데요. 자, 제가 방금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깨를 망치는 안 좋은 운동 보면은 자, 오버헤드 운동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버헤드 스포츠는 다 어깨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드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런 동작에서 어깨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작이 없는 스포츠는 괜찮습니다. 요 밑에서 하는 운동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에서 할 때 마찬가지로 보면은 전부 다 안 좋은 운동이 전부 다 오버헤드 동작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 아니면 이렇게 올리는 동작, 이런 동작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런 동작은 회전근개를 손상시키거나 어깨 힘줄 자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등 운동 위주로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래서 제가 어깨 운동에 관한 영상은 비욘디에 제가 강의한 영상 찾아보시면은 어깨 운동, 목 운동 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노전 로잉 운동, 그다음에 요렇게 외전 운동이 좋고요. 그다음에 턱걸이 운동.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전부 다 등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어깨 좋다, 목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자, 회전근개가 약간 파열됐을 때 관리만 잘하면 더 파열이 안 되나요? 아니면 결국 수술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자, 부분 파열인 경우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뒤에서 나쁜 생활 습관 바꾸고, 그 다음에 어깨를 손상시키는 운동 안 하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힘줄이 손상됐더라도 관리 잘 하시면은 더 진행하지 않고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나중에 수술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환자분들도 생활 습관 바꾸고, 그 다음에 어깨 운동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관리 잘 하시면 더 진행 안 합니다.